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8월 19일 시장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뚜렷한 이렇게 악재가 없는데도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그 이유는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또 엔화가 너무 강해졌어요. 오늘 그리고 환율이 급락했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한 건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달러 급락하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좀 많이 본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엔화가 너무 강해지면 또 이게 한번 발작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환율 변동에 의한 증시 좀 충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른 악재가 있다기보단요. 그 실적 시즌 다 끝나서 약간의 모멘텀 부재, 또 거기에 국내 증시 어쨌든 최근에 좀 올라왔고, 그런 상황에서 또 팔고 싶은 사람 바닥에 사서, 예,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좀 부진하지 않았나. 예,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이번 주 일정, 요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월마트 요새 AI 거품론이 되게 심한데 그거에 좀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사고요. 또 웨드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애플, 테슬라 뭐 보고서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관련된 AI 얘기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고무체인과 이제 수산화칼륨, 예, 뭐 이쪽 관련된 가격 상승, 예, 해서 이제 전유진 연구원이 뭐 유니드하고 뭐 그 뭐죠, 금호석유 관련된 내용이고, 주간 이익 동향하고요. 천연가스, 이게 꼭 미국 주식이 좋다 꼭 이거보다도 저기 천연가스가 좋으면 LNG, 특히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조선 또 피팅 회사들 있죠, 이쪽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엔터도 정말 최악이지만 봐야 될 지표를 명확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기업 분석 보고서론 ST팜, 코리아FT, 대주전자재료, 자화전자, QRT, 사이맥스, 대양전기공업, 나이스평가 등거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기업들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도 이렇게 좀 또 한번 봐주신 분들 계실 텐데, 원자력도 이제 함께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예. 금방 끝납니다. 원자력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어려워요. 되게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아무튼 좀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강보합이 끝났고요. 미국이 이렇게 견조한데 참 한국은 왜 이러나요? 환율이 급락했고 오늘 또 빠졌습니다. 유가 또 떨어졌고 금리 떨어졌고요. 뚜렷한 이슈는 없었고, 달러가 크게 빠진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달러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일부 주택 착공 건수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일본은 또 성장률이 높았어요. 이러면 이제 금리 차가 좁혀지니까 엔화 강세, 달러 약세로 가죠. 근데 이거는 그때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엔캐리 설명하면서 이제 이 변화에 우리가 주목은 해야 된다. 장기간 이어진 엔화 약세는 끝났고 장기간 이어진 달러 강세도 끝나간다. 예, 뭐냐면 이들이 계속 오른다 내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너무 극과 극으로 갔죠. 이게 좀 좁혀질 거예요. 예.
그런 흐름은 이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로 보면 한국이 좋았어요. 엔화가 강하고 달러 약할 때. 근데 지금 또 과거랑 또 공식이 바뀌니까 이번에 어떨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달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예, 일단은 수출주한테는 약간의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비미국 쪽 소비가 또 좋아진다는 신호고 하는 거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달러가 강했어요. 사실 달러는 너무 강했고 엔화는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상화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초기에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데 달러 급락하고 막 엔화 오른다고 너무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걸 또 촉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주택 지표 착공 건수가 생각보다 안 좋고요. 1년 전보다 16% 감소했고 건설 경기 선행 지수가 허가 건수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 7%나 감소해서 4년 내 최저치.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 애틀란타 연은에선 GDP 3분기 전망을 2.4에서 2.0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나 소비는 또 괜찮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승했어요. 중동 리스크는 좀 완화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전쟁 리스크는 조금 완화됐고 2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높은 게 문제예요. 기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93%가 실적 발표했고 그 기업 중에 78%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과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추정치를 다 더해서 주당 순이익을 냈더니 21년 4분기 이후로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또 올랐고요. 예, 한 주간 17%나 급등했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미국에서 1위가 테슬라고요. 그 뒤가 바로 엔비디아 바짝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괜찮았고요. 최근에 반도체는 그러나 좀 혼조세, 예, 장비준 좀 빠졌고요. 메타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좀 상승했고요. 리비아는 이제 아마존에 공급하는 전기밴. 정말 2차원지 오늘도 안 좋았는데 어쨌든 전기밴 생산이 중단되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강세였고 버핏이 얼타뷰티,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이제 회사죠. 매수한 다음에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요. 엘프뷰티 같은 인디 브랜드도 추가로 상승했지만 중국 비중이 좀 있는 에스티로더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제일 문제, 항상 저도 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비싸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함부로 덤비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S&P 500의 PER이 21배니까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높죠. 높은 건 높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만큼 성장이 나왔고 AI가 이끌죠. 그러니까 IT 업종은 PER이 29.4배.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아, 그만큼 AI가 성장하고 이러니까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낮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예. 근데 또 반대편에선 아, 근데 그건 알겠는데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손 안 나간다. 기다리자. 예. 약간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S&P 500 지수가 좀 어중간하죠. 예. 여기서 계속 가기도 쉽지 않고. 그것도 급나가자니 뭐 견조하고요. 성장도 있고 거기에 미국 경기 침체는 쏙 들어갔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미국은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빠졌다가 또 오르고 막 이렇게 박스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건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유의하시고 지난번처럼 막 급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투자하시라는 거죠. 투자를 한다면 기다렸다가.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일정은 이제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 거기 모여서 중앙은행 총재들이요 얘기를 하는데 다음 날 이제 연준 의장이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메이시스 같은 유통사들 실적 발표했고 S&P 종합 PMI 여기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또 설문조사 하는 거죠. BOJ 총재가 통화정책 Q&A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8월 22일은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 여부 치료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잭슨홀 미팅 22일 날 몰려 있어요. 다 잭슨홀 미팅 미국의 지표 기업들 설문조사
우리나라는 또 금위가 아니고 금리 결정이죠. 금리 결정. 예, 금통인데 통짜를 뺐네요. 제가 유한양인 폐암 치료제 허가 결정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날 BOJ 총재가 통화 정책 좀 천천히 할 건지 얘기할 것 같고 파월 의장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8월 23일은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가 생성형 AI 활용해서 8억 5천만 개 이상의 마케팅 데이터 개선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월마트는 온라인 웹사이트 웹에서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로 검색할 수 있게 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AI를 아마 다 도입을 할 겁니다. 스포츠 시청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야구 볼 때 뭐 어떤 TV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은 AI면 알려줘요. 몇 개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또 질문을 합니다. TV를 놓을 방의 조명 상태가 어떠냐, 밝냐, 좀 어두컴컴하냐, 이거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뭐 채도나 뭐 이런 걸 색재현할 수 있는 걸 골라서 추천을 해주겠죠. 뭐 어두운 방에 쓰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AI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더 최적의 상품을 빨리 얻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그거예요. TV 추천하면 네이버에 딱 치면 뭐 나와요? 밑에 그거 나오죠. 이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밑에 뭐가 뜨죠? 주로 블로그가 뜨죠. 추천하는 막 이런 거 추천한다. 광고나. 근데 이제 이 AI는 답변을 통해서 서로 상호 검색을 해서 최적의 걸 밑에다 바로 목록을 띄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퍼플렉시티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AI 검색 많이 알려드린 것처럼. 예. 근데 이거를 월마트는 도입을 한 거죠. 축구 경기 보는데 단체 모임에 필요한 상품 좀 알려달라. 예. 내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국 지사 CEO가 생성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해당 작업 완료하는데 현재 인력의 100배가 필요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수년간 AI 기능을 적용한 자동 지게차, AI 자동 결제 시스템 예전부터 도입을 했고요. 내년까지 미국 주요 상장 기업의 40% 이상이 AI를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AI를 못 쓰는 기업은 도태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그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월마트는 어쨌든 업무에도 쓰고 있어요. 로봇 지게차도 도입을 했고 또 내부에 마이 어시스턴트 AI 기능을 탑재한 그 업무 시스템도 했고요. 예. 공급업체랑 협상할 때도 공급업체가 많죠. 월마트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걸 선택할 때 단가 협상 같은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키위를 얼마 넣을까? 어느 업체랑 할까? 이런 거를 AI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시켜서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딱 몇 개 넣으면 AI가 먼저 이제 오퍼를 넣는 거죠. 거기 몇몇 업체들한테 주문을 넣어요. 네. 그럼 거기서 오면 그걸 받아서 협상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던 협상을 며칠로 단축해버렸어요. 공급업체 만족도도 좋다고 합니다. 2,000건을 동시에 한대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월마트가 이걸 통해서 29년도에는 지금보다 2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월마트 얘기는 아닌데 CNBC 에릭 슈미 전 구글 최고 경영자 이 말 한 것도 되게 주말에 화제가 됐던 게 데이터 센터의 최대 407조 원, 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빅테크가 무려 407조 원 앞으로 투자할 건데 이 돈 모두가 엔비디아에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뭘 해야 되냐. 엔비디아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모두 다 들어갈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에 다 들어갔죠. 근데 이 에릭 슈미트는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독점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다만 그건 모릅니다. 또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지 AMD나 구글이나 다른 회사가 야금야금 먹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독점은 언젠가 깨져요. 깨지는데 그게 지금 깨지느냐 몇 년 후에 깨지느냐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근데 지금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올해는 깨지지 않고 깨진다면 내년 하반기 그때부터는 조금씩 균열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AI 투자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AI 거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웨드부시에 된 아이브스 연구는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AI가 2000년 초 되기 전에 99년도에 IT 버블 터질 때 있죠. 그때 같은 순간이 아니라 95년도에 인터넷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AI 구축 기술 승자의 초점. 근데 그때 우리는 막 이제 그런 거 있죠. 천리안, PC 통신 연결해가지고 막 그런 거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인터넷, 넷스케이프인가 그거 나와가지고 접속해서 보는데 그때랑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그때 AI 95년도에 인터넷이 지금의 AI지 99년 버블 터지기 전이 아니다. 저는 이 의견은 동의해요. 예. 지금 버블을 걱정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요 웰마트 사례랑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AI가 버블인지 아닌지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보고서인데요. 고무체인과 이제 그 수산화 칼륨이죠. 칼륨. 두 체인은 연초 이후 가격 상승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요. 금호석유 유니드 이익 체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합성고무의 주요 이제 그 다른 종류들이고, 엠비라텍스가 이제 주로 의사용 수술 장갑이나 요리할 때 쓰죠. 천연고무도 올랐고 다 올라갔습니다. 전 제품이 가격이 다 올라가요. 특히 엠비라텍스가 정말 수출량이 과거에 많았던 건데 한참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 36% 증가했고 21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고무체인은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끝났기 때문에 공급과잉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재료인 부타디에는 약간 공급이 많고, 그럼 얘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본 이제 제품인 고무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본 제품 가격 유지,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금호석유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수산화칼륨 남미 유럽 주로 비료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수출량도 개선되는데 원재료가 염화칼륨인데 이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수산화칼륨은 가격이 견조하다. 이익이 늘겠죠. 다만 3분기에는 좀 비수기라서 계절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좀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드, 금호석유 다 긍정적인 좀 의견으로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미래에셋의 유명관 연구원님은 이제 매주 이런 자료 적어주시죠. 그래서 이익 전망치 올라가, 우리나라 PER 8.8배인데 여기서 못 빠질 게 있다고 또 급락을 하나요? 그죠? 이익 전망치에 올라간 기업 크래프톤, 뭐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게임에서는 정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다만 주가 좀 많이 올라서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도, 아니 네이버는 주가는 안 가는데 이익 추정치 올라갔어요. W게임즈도 이번 실적 좋아서 올라갔고요. 한국가스공사, 삼성증권도 일단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지난 일주일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좀 큰 기업으로는 메디톡스, 성광밴드, 한국카본, 크래프톤, 대주전자재료, 코미코, 실리콘2, TNL, CJCGV, 영원무역, LSCS윈드, 한국콜마, 하이트젤로, SK스퀘어, 코스메카 코리아, 네이버, W게임즈, DB손해보험, 한국가스공사, SK바이오팜, SK오션플랜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고선영 연구원님이 천연가스 주목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운이 지금 짙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부진 딛고 2달 만에 부진 딛고 $2까지는 올라왔고요. 유럽은 연중 최고치.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차가 좀 크죠. 미국은 $2, 유럽은 $13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격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옛날에는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았는데 지금 거의 못 받죠. 그럼 그 대체제로 미국에서 배로 LNG를 실어다가 가스를 가져오죠. 그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유럽은 여전히 LNG 수입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 LNG 그러니까 석유와 그러니까 가스를 시추한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배에다 싣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운송할 때 육지에서 주로 운송할 때는 파이프 연결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한 가지가 저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천연가스 이제 공급이 늘고 있나 봐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예. 그래서 데이터 상승으로도 2024년 들어 천연가스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북미 쪽에 전체 원유 천연가스 생산의 절반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천연가스 생산량과 시추 공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되면 주와 주 특정주 내부 수송 이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한마디로 수요가 많으니까 파이프를 다 까는 거예요. 저 파이프 깔면 누가 수혜해요?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이죠. 그죠? 우리가 또 한번 생각 세아제강, 성광랜드 같은 이 피팅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걸 생산해서 또 배로 실어 나르니까 LNG 운반소 또 LNG 본행제 다 연결되죠. 이런 이제 보고서 보면서 약간의 아이디어도 다만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라서 그건 조금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를 반영한 것 과거 3년 대비 기록적인 수준으로 수송 용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연가스 지금 운송 수요가 늘고 있다. 미드스트림은 운송인데 그걸 파이프로 할 거냐 배에 실어서 해외로 보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그 천연가스 수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천연가스 많이 옛날에는 수요가 한국이 제일 많았는데 21년도에 24년도에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으로. 그게 이제 유럽이 어쨌든 지금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킨덤 오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이고 미국에서요. 천연가스 운송의 40% 담당하고 있고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유한 48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 수송 용량 기준 6번째로 큰 SNG 파이프라인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33억 달러에서 전분기 33억 달러에서 이번 분기 5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재차 고조된 유럽 내 전쟁 상황.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건 단순해요. 천연가스 수요가 느는데 왜 늘어? 이거 물어보면 전쟁 났잖아 유럽에서. 그리고 AI로 데이터 센터 운영해야 되는데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 태양광 풍력, 화석 연료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LNG도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업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대 관련된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님이 좀 긴 보고서인데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쯤이면 바닥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빠졌고요. 앨범 판매에 대한 기대가 없죠 지금. 근데 앨범 판매량이 그동안 고성장하다가 빠르게 좀 하락세로 진입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투자들은 예전에는 앨범 판매를 보고 엔터를 선택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초동 판매 있죠. 일주일간 앨범 나오고 그 판매량을 추적을 해서 그게 잘 됐을 때 이제 투자를 해서 쉽게 투자해서 돈 버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앨범 판매가 안 되거든요. 잘 과거보다. 그럼 음원이나 공연 이런 거는 매출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들은 관심을 이제 끄고 있어요. 엔터주 되게 심플했죠. K-팝 인기 많고 앨범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앨범 판매 체크해서 투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거보다 다른 지표가 중요해져 버렸죠. 앨범보다. 그러니까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관심 갖지 말자. 그러니까 좀 잊혀져 버린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3분기까지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내년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4분기엔 좀 개선되고 내년. 왜냐하면 앨범 판매 제외한 지표들은 다 올라오고 있대요. 다행히. 앨범만 안 좋아요. 근데 그건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대중성 확보한 아티스트는 앨범을 제외한 글로벌 매출액의 성장을 이제 보여준다. 이게 곧 회사의 실적이 된다. 그러니까 앨범 제외한 글로벌 매출액은 투어, MD 굿즈 같은 상품이죠. 콘텐츠 광고 출연인데 이걸로 회사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티스트들은 음반 판매 성장이 여전히 크고요. 고연차, 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활동한 아티스트들은 음원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예. 앨범만 놓고 봐도 올해 연간 감익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지표들의 성장도 지속되니까 내년의 이익은 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좋다는 얘기죠. 올해는 안 좋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예. 내년 뭘 봐야 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핫100 차트. 빌보드의 핫100 차트가 있어요. 거기에 순위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꾸준히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차트 스코어링 기준에는 음원 판매, 스트리밍, 라디오, 유튜브 조회수 이게 다 포함되니까 저 빌보드 핫100 차트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포티파이 내에서 K-팝 아티스트 음원 스트리밍 양이 증가했다면 스포티파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또 스트리밍,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멜론 같은 거죠. 예. 근데 거기서 K-팝 아티스트 음원 스트림량이 증가했다면 이는 서구 지역 팬덤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니까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나 스포티파이의 음원 차트가 중요해졌다. 당장 아직은 그게 반영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주목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엔터도 어렵고 실망도 많이 했고, 저도 이렇게 빠질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실적도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이제 뭐 워낙 빠졌고요. 근데 거기에 음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고, 앨범 빼곤 앨범 기대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빌보드 핫100 차트, 스포티파이, 공연 이런 게 잘 되는 게 확인되면 내년엔 또 어느 순간 또 우상향 쉽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절대 지금 희망을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잘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ST팜, 좀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유진의 권혜순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좀 올렸고요.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올해 사실 성과 좋았어요. 이제 최근에 주가 안 가서 그렇지 연초 대비하면 40%는 올랐어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수혜도 있었고 여전히 투자 매력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렉비오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제품인 게 고지혈증, 우리 이제 몸에 혈관 같은데 이제 콜레스테롤 쌓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많이 쌓이면 이제 합병증 오거든요. 그거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8월 14일날 공시가 떴고, 원료의약품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64억. 그래서 렉비오가 잘 팔리면 이제 요 당연히 ST팜 실적도 좋죠. 저 매출액의 한 10% 정도가 원료의약품 매출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렉비오가 2천억 벌면 200억. 올해 아마 8천억에서 1조 벌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3조 이상. 그럼 3천억이 꽂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렉비오가 잘 나갈수록 되게 좋다. 그래서 로바티스는 렉비오를 또 심혈관 질환 감소나 이런 걸로 또 임상을 하겠다. 추가 적응증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ST팜이 최근 원료 생산 방식을 이 다이머 블락이라는 이제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이제 방식인지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근데 저 방식을 활용하면 어쨌든 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이머 블락. 그래서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괜찮을 것 같다.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렉비오는 이제 PCSK9 단백질, 요 LDL 수용체를 분해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LDL 수용체가 이게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DL을 낮춰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줄겠죠. 그래서 2차 치료제로 아마 쓰이는 것 같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에서도 기존의 스타딘 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는데, 연이에 보통 24번 맞는데요, 1년에. 근데 그거를 2회로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시장도 올해 40억 달러, 굉장히 크죠. 5조 원 가까이 되니까요, 시장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머크라는 회사가 머크가 먹는 약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라 내년 9월에 이게 성공하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예, 경쟁사들한테. 그래서 요걸 좀 내년 하반기엔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메텔 스타트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치료제인데 이 이름이 이제 라리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고, 이것도 시장 규모가 5조 원 가까이 되고, 경쟁 치료제인 BMS의 레볼로질은 최대 매출을 30억 달러 넘을 걸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화 준비하기 위해서 뭐 노바티스나 이런 마케팅 관련 전문 인력들 영입을 했고요. 라이텔로 특허를 2037년까지 연장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상업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2025년에 물질 특허가 끝나요. 그러니까 특허가 끝나는데 승인받은 건 지금 승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장하겠다. 2037년까지. 예. 그렇게 되면 희귀의약품이라 아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MDS는 현재 미국에서 6만 명에서 17만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고요. 예. 의료비용이 연간 2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억 가까이에요. 너무 비싸죠. 연간 의료비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MDS 환자들 중에 1차 치료제인 ESA,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도 반응 안 하는 환자들은 10%, 반응에도 50% 이상 재발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올리고가 이제 STPM이 만드는 원료 의약품인데, 이름인데, 요 14개가 FDA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귀질환. 근데 이번에 렉비오 있죠, 렉비오. 네, 렉비오나 이런 제품들은 이제 희귀의약품이 아니고 만성질환. 그래서 만성질환은 뭐죠? 꾸준히 시장도 크고 한 건데, 여기에 원료치료제, 원료의약품 시장이 열렸어요. 렉비오, 그 다음 라이텔로,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개가 성장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겠죠. 그 노바티스 아이오니스가 만드는 그 펠라카르센이 임상 3상 결과가 내년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6년도에는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ST팜은 차별화된 생산 능력 갖고 있고, 이런 다임러 블락 활용해서 합성 가능한 독자적인 특허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정제 수율을 향상시키고 합성 순도를 11에서 13% 올리는, 그래서 공정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율을 올려주는 거죠. 저런 방식을 쓰면 순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도 이미 선제적으로 해서 2026년에는 세계 1등 아마 될 것 같아요. 7톤 정도로. 네. ST팜의 매출 성계에 영향을 미치는 올리고액산 치료제는 어쨌든 렉비오, 라이텔로, 이건 상업화됐고, 그 다음에 26년도 기대하는 건 펠라카르센, 또 적응증 확대 기대되는 올레자르센,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렉비오는 노바티스 매출에서 매분기 확인 가능하고요. 라이텔로는 이제 7월 달에 상업화됐으니까 아직은 매출이 작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이니까 그때 일단 뭐 중간 점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레자르센은 어차피 이제 내년에 이제 임상 결과 나오니까, 예,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26년부터 매출은 잡힐 것 같아요. ST팜은 분기별 실적이 높고 아직 대규모 상업화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서 공급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차가 좀 크다고 합니다. 주로 하반기가 좀 좋았대요. 원료 공급이 좀 늘어나서. 네. 그래서 ST팜을 대한 좀 중장기 시각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필 것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RNA 치료제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기술력도 검증됐고, 생산 방식도 다르고, 다만 실적 변동성은 좀 일부 감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제품들 있죠. 렉비오, 라이텔로, 요 두 개가 일단 나온 제품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관건이고, 또 올레자르센, 예, 요건 내년에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는 그
이제 실적,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던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출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카본 캐니스터라고 하이브리드 거기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하이브리드 차 워낙 잘 나가잖아요. 캐니스터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연료 탱크 속에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연료 부품으로, 이 포집한 증발가스는 주행 시에 엔진에서 재운수를 한번 더 시켜가지고 배기가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나가니까 하이브리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 NH의 황지연 손세훈 연구원님은 현대차 산타페 하이브리드 2분기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요 카본 캐니스터가 해당 차종에 탑재된 거 때문에 실적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GM으로부터도 이거 수주 받았거든요. 그게 2분기에 반영됐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차 개발을 이제 하죠. 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성장을 못한다면 힘들겠지만, 적어도 1, 2년은 뭐 전기차가 성장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인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같아요. 쉽게 뭐 사그라들 인기는 아닙니다.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도 전기 모터가 있는데 내연기관 같이 가니까 여러 면에서 좀 효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수혜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PER은 한 4.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적 좋아요. 비싸냐 싸냐를 떠나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2분기에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요. EV3나 캐스퍼 전기차, 여기에 이제 신규 차량 출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0%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적용초도 확대되고 있고, 이제 작년에 2개 차종에 적용되던 실리콘 음극재가 3분기,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5개에서 6개까지 점점 늘어나죠, 매출이. 고객사가 느는 건 좋은 거죠. 다만 전기차 전체 수요가 좀 부진하니까 이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배터리, 근데 확실히 뭐 이렇게 대주전자재료나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는 수요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배터리의 원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들 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고 최소 3년은 급증하는 수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도 실적은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한 30억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애플이 신모델 출시하죠. 그 다음에 프로 모델도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중국 업체 진입 가능성도 있지만 25년 상반기에 아마 진입할 것 같다. 근데 진입을 해도 물량은 미미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리드 줌 카메라 적용 확대가 진행되는데, 액추에이터, 이제 어떻게 보면 카메라 구동 장치죠. 요게 수요가 기존보다 더 늘어난 것 같고요. 24년, 25년 매출 성장도 기여를 했다고 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애플향 공급 증가로 주 성장이 좀 나오겠지만 중국향, 삼성자향으로도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도 워낙 빠졌죠.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QRT도 많이들 물어보셨던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실적 잘 나왔고요. 뭐 매출 이익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매출 증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제품들이 되게 다양하죠. 이 회사는 한마디로 어쨌든 그 이제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해주는 거거든요. 칩. 그래서 개발 단계부터 신뢰성 분석을 해주고, 또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서 데이터 센터나 우주항공, 자율주행, AI, 헬스케어 등으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연간 매출액은 40%, 올해 영업이익은 110억 정도로 1147%나 증가할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도 실적 좋았고요. 이제 웨이퍼 이송하는 장치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TC 본도형 후공정 매출 비중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23년 2분기에 5%밖에 안 됐거든요. TC 본더. 그러니까 한마디 열압착 본딩이죠. 그 HBM에서 기판하고 칩 붙일 때. 그 비중이 5%에서 2분기에 30, 40%.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공정 장비를 아마 납품을 하는 것 같고요. 전공정이 원래 주력이죠. 예. 근데 이것도 내재화를 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퍼 이송하는 로봇을. HBM은 전반적인 후공정 투자에 따른 노출도가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인데 TC본더가 HBM 생산의 핵심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세메스,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한 한미반도체, ASMPT 등 주요 TC본더 장비사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맥스 어쨌든 지금 이런 삼성과 하이닉스에 공동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후공정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HBM 투자 늘어날 때 좋은 점이죠. 이번 실적도 괜찮았고요. 대양전기공은 선박용 조명 만드는데 자동차용 뭐 부품 사업도 있죠.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방산 부분의 수주도 있었고 조선업황 호조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용 센서도 어쨌든 매출은 91억에서 2021년 올해 2분기에만 48억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일단 매출과 이익이 정말 오랜만에 좋게 나왔어요. 수익성이 크게 늘었어요. 개인 신용 정보 부분이 개인 신용 평가해 주는 데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출 받기 전에. 그래서 여기가 이 매출액이 한 6% 이상 나왔고요. 개인 신용 정보 부분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흐름이 이유는 저축은행의 이제 대환 대출 수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연계를 통한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가 많이 증가한 것 같고 또 마이데이터 제휴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고객사가 나이스 평가 정보의 분석 데이터나 솔루션을 사용을 했죠. 예전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의 분석 데이터나 솔루션을 고객사가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고객사가 이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아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의 자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이스 평가 정보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개인 신용 정보고요. 이 대출이 많아야 돼요. 대출이 늘어날수록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KCC 금요일은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금요일은 없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은 마땅한 봉시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아쉽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빠지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약간 정도. 그러나 어쨌든 국내 증시는 오늘 비교적 크게 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좀 부진했고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하루 만에 전기전자를 많이 팔아버렸고요. 섹터로는 오늘 코로나 테마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엠폭스, 코로나19, 모더나 관련된 기업들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어쨌든 이런 테마, 뭐 진단키트 이런 쪽이 강세 보이면서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좀 좋았던 게 특징적이고요. 교육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도 이제 아무래도 같은 그쪽이다 보니까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요즘에 분위기는 꽤 괜찮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증권주도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는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의료 AI도 좋았고요. 통신, 조선업종도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약주 오늘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오늘 뭐 동아 ST, ST팜도 드디어 다시 10만원 넘었네요. 어렵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도 한 3%. 그리고 면세점 일부 올랐고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MLCC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MLCC도 MLCC인데 2,000원대가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예. 전력설비, 뭐 전선, 2차전지 셀 여기도 오늘 급락해버렸고, 이 배터리가 뭔가 좀 되나 싶었는데 또 안 되네요. 예, 거기에 반도체도 급락. 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만 갔는데 바이오는 사실은 저쪽 그 진단 키트, 예, 코로나로 간 거기 때문에 연속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업종은 다 안 좋았어요. 예, 반도체 소부장도 급락. 오늘 뭐 태양광도 안 좋았고요. 원자력, 뭐 카지노, 아이폰 관련주, 네,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안 좋았고요. 화장품도 뭐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네. 빠진 건 빠졌고, 네. 인터넷 주들은 오늘도, 네이버는 참 실적 좋은데도 뭐 쉽지 않네요. 엔터주는 오늘은 조금, 예, 일부 이제 방어는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방어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시장은 설명드렸고, 오늘 뭐 큰 기업들 중에서는 거의 다 빠졌고요. 네. 그나마 보험하고 은행주, 증권주 같은 이제 금융주는 밸류업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같은 2차전지, LX일렉트릭 전력기기, 네. 가스공사 7%, 삼양식품 4%. 시장 주도주들이었죠. 이쪽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바이오도 좀, 바이오 대표주도 빠졌고, 삼천당 제약이 오늘 6%가 빠졌고요. 에코프로가 4%,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5%.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일부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레인보우랑 여기죠. 여기 시젠, 예. 여기가 좀 강세 보였고, ST팜 좀 강세 보였고요. 보로노이가 6% 빠졌고, 펩트론이 유상자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증 때문이에요. 유증. 오늘 12%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도 오늘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심태, 2차 전지나 아무튼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큰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요. 대체로 다 부진했던 것 같아요.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오늘 STX 엔진이 좋았고요. NC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많이 빠진 건 이제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또 CS윈드, 삼양식품, 에코프로머티, 예. 그 2차 전지나 신재생 쪽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고요. 반도체도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 요 상태로 오늘 좀 마무리 됐으니까, 예,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이렇게 끝났고요. 또 내일 제가 일정 때문에 좀 가봐야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